이경란 어머님의 은인이십니다. 심현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중이염 앓으시고 그 과정이 꽤 오래되신 다음에 이제 수술하셨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일단 좀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이경란님을 처음 뵀던 게 2008년입니다. 2008년이니까 벌써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제가 봤을 때 네. 이미 양쪽 귀가 만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였어요. 네. 한쪽도 아니고 양쪽이 있었고 네. 왼쪽은 이번에 인공화원 쪽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이미 중이염 수술을 하신 상태고 오른쪽도 그 만성 중이염이 그냥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상태라서 제가 중이염 수술을 그때 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왼쪽은 네. 먼저 수술받은 귀는 전혀 청력이 없어서 아예. 그쪽으로는 보청기를 쓰실 수가 없었고요. 아예. 예, 제가 수술한 후에 이제 귀를 깨끗한 염증 없는 귀로 만든 다음에 네. 오른쪽에 2008년부터 이제 보청기를 쓰기 시작하셨죠. 아. 2023년 1월에 뵀을 때는 네. 소리를 듣는 걸 힘들어하셨어요. 아. 우리가 이제 보청기를 쓰고 이렇게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생활을 하려면 한 반 이상은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네. 보청기를 쓰고 언어 분별력을 검사했더니 19%밖에 못 알아들으셨어요. 말 그대로 100마디가 있으면 100개의 단어 중에 19개밖에 못 알아듣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죠. 그러네요. 우리가 한 문장 안에 단어가 예를 들어 10개가 있다. 네, 그러면 네. 그중에 5개는 최소한 알아들어야지 네, 어느 정도 문맥이나 뭐 유추하는데. 입 모양을 보고 유추가 되는데 네, 네. 그게 뭐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아.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었죠. 어, 그때 제가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하시는 게 좋겠다. 권유를 하셨고. 네. 오른쪽은 이제 보청기로 그래도 어느 정도 소리가 되니 들을 수 있으니까 놔두고 일단 급한 쪽 네, 왼쪽이니까. 전혀 못 아. 들으시는 왼쪽 귀에다가 네. 인공화호 수술을 하시면은 어. 잘 들을 수 있고 앞으로 장차 나이도 젊으시니까 훨씬 더 생활을 편하게 활기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득을 드린 거죠. 그래서 수술하게 되셨고 지금은 100% 만족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지금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인공와우 수술은 어떤 경우에 하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난청의 단계에 있어서 아예 안 들을 때 해야 되는 건지. 네. 난청에도 치료 단계가 있는데 네. 우선은 보청기로 최대한 네. 이용을 해서 네. 청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네, 네. 인공화호가 또 혹자들은 이게 아주 성능 좋은 비싼 보청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인공화호를 착용하게 되면 아주 작은 소리까지 잘 들을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지만 네. 이거는 실제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소리를 듣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자연음과 다르다는 그런 또 한계가 있어요. 네네. 보청기로 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면 보청기를 하는 게 좋겠고 그게 안 되는 경우 인공화호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이게 통상의 진료하는 과정인데요.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숫자로 좀 명확하게 그렇죠. 듣기를 원하시는 네. 분들이 아, 계시니까 너무 진짜 잘 아시니까 너무 좋네요, 교수님. 예, 그래야 사람들이 명쾌하게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수치일 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럴 수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청력을 재게 되는데 테스트하죠. 데시벨이라는 거 예, 있잖아요. 예. 정상 청력은 20데시벨까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정상 청력입니다. 네. 근데 이제 70데시벨까지는 숫자가 커질수록 못 듣는 건데 네. 70데시벨까지는 이제 중고도 난청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보청기를 쓰면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력인데 지하철 안에서 나는 소음이 대개 70데시벨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시끄럽죠. 네, 네. 이 소리. 그게 한 70데시벨. 근데 70데시벨에 넘어가게 되면 그걸 네. 우리가 고도 난청이라고 하고 예. 그런 고도 난청은 보청기를 써도 효과가 없는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못 받는 그런 효과가 없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인공화호를 권유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듣느냐도 중요하지만 네. 언어 분별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소리를 줬을 때 말소리로 분별하는 능력이 몇 퍼센트냐인데 그게 이제 50%가 안 되면은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19%밖에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인공화호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네. 언어 인지력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린 문장으로 테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력으로만 따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 입술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와 반지를 샀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목걸이와 반지를 샀습니다.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 잘 하셨습니다. 눈 뜨셔도 되고요. 네.
인공호흡 수술 전에는 20% 어느 인지력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한 18% 정도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80% 이상으로 아주 인지력이 좋아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보청기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 그 한계 부분을 인공호흡 수술로 보완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으로 소리를 듣게 되는 원리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인공와우는 인간의 청각기관을 본떠서 만든 장치인데 우선 외부 장치가 말소리를 디지털 전기신호로 전환시키고 그 정보가 코일을 통해서 내부 장치로 전달되어서 달팽이관에 심어 넣는 전극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기신호는 청신경을 자극하여 결국 청각뇌까지 전달이 됩니다. 원래 달팽이관이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공와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하면 청각 재활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수술만 하면 바로 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예. 수술하고 4주 지나서 이제 외부 장치를 착용하셨는데 네네. 그때 제 차트를 보면 칙칙 삑삑 이런 소리만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네, 칙칙 삑삑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어느 정도 목소리 비슷하게 되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요. 매핑이란 이제 그렇죠, 매핑이라고 게 있는데 그러죠. 네. 매핑은 뭐냐면 이제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소리의 범위를 네. 가장 작은 소리와 가장 큰 소리의 범위를 갖다 주파수별로 네. 이렇게 짜서 아. 소리 지도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가장 오. 잘 들을 수 있는 소리 지도를 네. 몇 가지 만들어 드리고 그 중에 네. 이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고 또 우리 이경란님께서 잘 하셨던 게 뭐냐면 네. 청룡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네. 이 인공와우로 듣는 소리를 음.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계속 연습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칙칙삑삑 이런 소리가 점차 몇 달이 지나서 진짜 말소리로 들리게 됐고 그게 이제 한 7개월이 지나니까 처음에 인공와우 수술 안 했을 때는 19%밖에 못 알아듣던 어민지력이 이제 네. 82%까지 알아듣는 와. 걸 저희가 확인했어요. 엄청 높아졌네요. 네. 19%가 82%는 뭐 사실은 기적 뭐 아닙니까? 굉장히 성적이 좋으신 거고 그러니까요. 이제 네. 거의 불편함 없이 이렇게 소리를 듣고 전화도 가능하고 네. 그렇게 되신 거죠. 그러네요. 야 대단합니다.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어머니께서 아까 2008년부터 이제 중이염을 앓으셨는데 15년 만에 2023년에 수술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이 네. 기간이 15년이라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못 들었던 기간이. 네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간이 오랜 기간 동안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인 경우에 혹시 네. 수술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네.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 뇌의 그 놀라운 부분인데 이경란님 같은 경우는 왼쪽은 전혀 소리를 못 들으신 지가 한 20-30년 되셨어요. 에? 다행인 거는 계속 오른쪽으로 보청기를 꾸준히 쓰셨다는 거죠. 오. 보청기로 소리를 줬기 때문에 그 소리 네네. 정보가 이 왼쪽 못 듣는 왼쪽 귀와 이어진 청각내에도 영향을 줘서 음. 그 청각내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인공화를 썼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오랜 기간 동안 안 들렸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그죠? 특히나 예. 태어날 때부터 소리를 못 들었던 분이 아니라 예. 말을 하고 의사소통을 했다가 나중에 소리를 잃었던 분들은 네. 어떤 경우에 수술해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와, 있습니다. 너무 희망적인 말씀이시죠.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님의 경우는요. 보니까 이게 어려운 수술이더라고요. 말 자체가 네. 추체하 전절제술이네요. 네. 이게 너무 저는 처음 듣는 수술이에요. 네, 그렇죠. 인공호흡 삽입 시 이런 그 술식을 같이 시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뭔지? 이경란님 같은 경우는 만성 중이염이 굉장히 심한 편이었고 이전에 개방동 유양돌기 절제술이라는 수술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런 경우에 인공화호를 삽입하는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염증이 재발하실 수도 있고 아, 그래요. 또 인공화호 전극이 튀어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염증을 완전히 없애는 그런 술식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게 그 이름도 어려운 추체하 추체하전 전절제술. 절제술입니다. 귀 안에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네. 그걸 다 제거하고
또 귀하고 목구멍하고 통하는 관이 있거든요. 이관이라고. 예. 그것도 막아주고 예. 또 외부로 염증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 외부 구멍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염증을 원천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봉쇄를 하고 균이 들어갈 수 없는 예.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 인공화학을 넣으면은 이제 안심이 되죠.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다 하지는 않지만 예. 이렇게 만성중염을 알았던 분들에게는 예. 제가 같이 이렇게 술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제가 그 다음 날 이게 딱 찍어드린 거예요. 이쪽은 보시면 이렇게 귀를 제가 이제 폐쇄했어요. 귓구멍이 없으시죠 이쪽. 그리고 요 염증 재발 안 하도록 제가 폐쇄하고 지금 인공화호는 외부 장치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 중에 네. 제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어리거든요. 아, 네. 어릴 때 소아과 가면 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네. 꼭 귀를 확인하시고 그렇죠. 중이염이 있는지 없는지 네, 판단하시더라고요. 이경란님처럼 이렇게 만성 중이염, 고막이 뚫린 만성 중이염이 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소아과 병원에 잘 안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중이염이 있는데 모르고 지나간 거예요. 그게 이제 남아서 만성 중이염이 되는 거. 요즘은 이제 소아과에서 진료도 귀를 꼭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백신이 많이 개발돼서 다행이다. 중이염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말씀은 만성 중이염일 경우 방치하면 네. 어머님처럼 청력 손실 올 그렇죠. 수 있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귀가 너무나 소중한 기관인데 이 소중한 기관을 우리가 방치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더 안타까운 신경 거죠. 써야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귀 모형을 지금 앞에 네. 놨는데 네네네. 귀 모형이 있는 김에 네. 어디 부분이 좀 문제가 생기면 좀 어렵고 그런지 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고막을 따로 가져왔는데 네. 아, 이게 이제 네. 고막입니다. 예. 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귓구멍을 통해서 보면 고막이 보입니다. 예. 고막이 보이고 고막이 이제 소리를 전달받게 되면 고막은 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진동을 해서 그 소리를 안으로 넣게 되고 네. 우리 속귀에 이제 달팽이관이라는 청각기관이 있습니다. 음, 중이라는 거는 이 달팽이관 앞에 요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있는 공간이고 거기에 염증이 생긴 게 중이염이고 대개 만성중이염이 있으면 고막이 뚫려 있게 되죠. 고막이 열려 있어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염증이 계속 들어가면은 달팽이관도 시달리고 그 옆에 있는 평형기관도 시달리니까 아이고. 청력도 떨어지고 어지럼증도 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네. 이게 이제 와우가 달팽이라는 네. 걸 네. 이제 한자어로는 와우가 되고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직접 이제 달팽이관 안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소리를 듣게 하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이 그러네요. 와우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수술을 이렇게 지금 망설이는 분들에게 이 명의로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 유튜브 채널 이름이 귀한 소리 심현준 교수의 귀한 소리입니다. 귀한 소리. 네, 귀를 하셨잖아요. 아, 네. 귀한 소리. 네,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말소리를 못 알아듣게 되면은 네. 어떻게 하죠? 상대의 입 모양을 봅니다. 입 맞아요. 모양을 보고 문맥으로 캐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좀 깊이 사회에서 찌르고. 멀어지게 되고 네. 대인 관계를 기피하고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그게 이제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은 이제 청각뇌 기능에 문제가 생겨요. 청각뇌가 소리 듣는 뇌잖아요. 근데 그게 청각뇌 기능을 온전히 이용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시각뇌라던가 인지 기능의 기능을 빌려다가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은 청각뇌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아, 더 약해지고. 우리가 청각뇌 뇌 기능이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이용해서 인공화호나 뭐 보청기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는 보청기를 이용해도 이렇게 입 모양이나 문맥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들었을 때 50% 이상 이제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에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인공화호 수술을 받으셔서 본인의 청각뇌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청각을 유지하는 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 연구 결과에도 나왔지만 우리 인지 기능의 유지라든가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네요. 예. 예. 제가 오늘 만나보니까 교수님은요, 영화계에 신현준이 있다면 이비인후과계에는 심현준이 있다.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네요. 저 어머님도 우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참 이경란님처럼 이렇게 예. 청각제를 잘 되신 분을 예. 보면 제가 직업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두 분이 주고받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앞으로도 네. 명의로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거 새로운 희망을 좀 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